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창업의 문턱은 낮아졌고 창업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통계를 봐도 5년 이내에 90%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실제로 창업해서 망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이 망하는 이유 10가지를 살펴보고 각자 반면교사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이거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토니 로빈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80%는 심리적 요인에 있고 나머지 20%만 재능을 비롯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실행에 의해 써먹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당연한 말이네요. 예를 들어 재능이 만렙이라고 쳐도 전체를 보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능보다는 멘탈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호칭도 달라지겠죠.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나요? 사장으로서 해안을 가지고 전체 큰 숲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후 급한 건 당연히 매출이죠. 정말 큰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금 사정은 넉넉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매출을 만들어야 하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해가면서 매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영업을 기피하죠. 피한다기보다는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품 개발, 품질, 생산, 원가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느라고 영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등 자신의 회사를 세계 공룡 기업으로 키워낸 대표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들도 처음에는 영업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발생되는 매출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죠. 창업을 했다고 하면 보통 주변에서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하죠.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진심을 담은 조언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제대로 된 조언을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먼저 이뤄낸 롤모델은 지금 나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막 성공한 상태에서 던져주는 그런 조언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우리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좀 과할 수도 있겠죠. 사장님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이런 사고의 틀에 갇히게 되면 어렵게 돌아가게 되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겠죠. 멘토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성공한 당신의 위치가 아니라 한 달에 매출 겨우 이제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의 고객은 한 20업체도 안 되는 이런 제 입장이라면 매일매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솔직함이 대세라곤 하지만 지나친 직설 화법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받아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강압적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익이 좀 늘기 시작합니다. 월 1000만원 수익을 넘어서 2000, 3000 달려갑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럼 사장인 우리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겠죠. 당장 리스로라도 외제차로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갑니다. 명품 옷, 액세서리, 시계, 취미까지 골프도 쳐야 되고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거 근데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다음 달 예정된 매출은 2배가 넘고 이후에도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사장님이 여러 봤습니다. 처음에 좀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좀 급격히 늘더라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다면 어떨까요?
초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넉넉치 않잖아요. 당연히 관리하기 힘들겠죠.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고 다각화도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지나친 욕심에 무리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영학에서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선택과 집중. 초보 창업자라면 일단 하나만 정해서 매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사업은 처음이지만 이쪽 업계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엔간한 건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다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태도는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게 되죠. 네, 일단 다 알아도 창업이 처음이라면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자세로 공부해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체력 하나는 끝내주죠.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한잔 해야겠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열심히 일한 당신 마셔라.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의기투합을 핑계로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다음날 비몽사몽 출근해서 컨디션 한 2병 마시고 하루 종일 커피에 핫식스까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늦은 저녁까지 몸 상태는 안 좋지만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오로지 정신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간신히 마무리하고 수고했죠. 그러니까 또 한잔 하러 가야겠죠. 창업 초반에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해도 쉽지 않은데 매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진짜 그놈의 술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가요? 진한 술자리도 나중에 자리 좀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고객은 알아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고객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창업한 사장님들이 만나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직 고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제품이 희소하고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획을 세워야겠죠. 마케팅으로 모인 고객에게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전화는 하루에 몇 콜 이상을 한다든지 다른 마케팅 매체는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 이런 수단을 검토해보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직도 고객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요? 고객을 만드는 것부터가 일이 아닐까요? 창업할 때 우리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며 부푼 기대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짐작을 해보고 대비를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리스크 없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